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의 장학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인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인사드립니다. 이 장학일 TV를 보실 때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실정했는가, 이거 특검 받아야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 특검이 없이 그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5번째, 6번째로 하겠는데, 네 번째 가서는 국가 경제의 파탄을 덮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국가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어떻게 국가 통계를 조작해서 안 되는 걸 잘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입니까? 꼭 부정선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감사원의 감사를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24년 9월 15일 문정부 통계 조작 의혹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집값 통계를 기대치보다 높으면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통계치보다 좀 올라갔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거 낮게 잡아라. 사실 국가의 통계는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했냐면, 소득 주도 성장 뒷받침 위해서 소득과 분배, 고용, 노동 통계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분배, 고용까지도 그걸 다 통계를 조작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이들이 막 외쳤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득은 이렇게 되고 분배는 이렇게 돼서 고용도 올라가고 뭐 이런 통계가, 이게 가다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거짓으로 해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서 보면 이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문정책실장 등 4명을 수사 의뢰를 했고요. 홍장표 전 경제수석, 그 다음에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등 청와대 그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있지요. 그 다음에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 요청한 상태죠.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문정부 통계조직 주요 정책 라인을 여기 보면 정책실, 청와대 정책실, 그 다음에 경제수석실, 일자리수석실,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통계청.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그 통계가 잘못된 거를 거짓되게 한 거예요. 사실 주요 부동산 대책과 그런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고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그 수사 의뢰한 사람들이 지금 4명, 그 다음에 수사 요청 대상이 22명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여기 보면 제대로 이 통계 조작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한 거예요. 통계 조작을 안 해놓으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통계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초 국토부 간부가 한국부동산원 직원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2019년 7월 초에. 여기서 협조라는 단어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춰라, 이런 거죠. 여기 부동산 국가 통계 조작을 했는데
2017년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보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된 것 보면 19.5%, KB부동산에서는 62.2%,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에 보고 다시 입력한 조직 입증 사례만 최소 94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례 보고가 이제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문재인이가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자꾸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넘겨서 보면 문재인 집권 당시 서울 집값이요 2배 이상 상승했어요. 집값 낮춘다 뭐 하면서 다 했어도 이제까지 이게 그냥 급상승해서 올라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평당값이 2배 이상 상승했고요. 여기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김현미, 노영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국토부 장관과 비서실장은 사는 집이 아니면 다 파셔라. 왜? 집값이 안정되고 떨어진다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죠. 정부는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을 따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청와대 및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다주택을 유지하고 부동산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각은 이거 팔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각을 그만둬 버렸잖아요. 여기 보시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비롯해서 고위공직자가 이 65명의 부동산 재산에서 여기 청와대 고위 관료가 약 3년 만에 평균 3억 2천만 원의 상승을 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김수현 정책실장이 10억 상승을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18억, 뭐 김상조 정책 11억 자기 재산이 축적된 거죠. 이게 집값이 다 올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소득 분배 고용 국가 통계 조작 내용에 보면은 2017년 1분기에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와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가중치를 얹어 소득이 1% 오른 것으로 통계청을 조작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가계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지만은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늘고 소득 불평등 등 개선됐다고 언론에 거짓 발표하게 됐고요. 2019년도 근로 형태별 조사 때 비정규직이 급증됐잖아요. 그랬더니 언론의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에서 50만 명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도록 통계청에 지시했는데 이게 다 거짓 보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 고용 뭐 할 거 없이 국가 통계를 다 조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통계청장까지 교체한 문재인 정부예요. 뭐냐면 황수경 통계청장이 2018년 8월에 계속 부정적인 통계 결과가 나와서 소득 분배 통계에 표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질시켜버렸죠. 내가 윗선 말을 듣지 않고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황수경 이 전진 통계청장이. 그런데 이 직전 통계청장이 그랬더니 아예 없애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신육 신임 통계청장은 조사 방법, 표본수 등을 바꿔서 기존 자료와 비교하기 어렵게 조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에 보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거짓된 통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국가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문정부는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의 고발자,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낸 한국부동산 조사원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문정부 인사들의 모임을 보면 사의제라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전 보고 못함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통계를 미리 받아서 수정한 것은 통계 체제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이 돈키호테 같은 말을 한다고요. 이 막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 조작에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서 국민을 기망한 정부가 됐습니다. 이거 문정부는 국민의 실제 삶을 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통계 조작을 해서라도 우리가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옳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되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통계 조작으로 망한 나라가 그리스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구제금융, 재정적자, 통계 조작에 의해서 이런 게 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희대의 회계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엄정하게 다스리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5번째 가서 보면 천혜의 염전을 뒤덮은 신안 태양광 풍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안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천일염 생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소금을 다 뭐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천일염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자해서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 주인에게 240만 원에서 약 6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연금 확대 계획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 염전 위에다가 이 햇빛 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고 태양광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남 신안군에만 2018년부터 22년 5년간에 196건의 염전 폐업 신고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168만 평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한 면적이 전체 염전 면적의 33%, 257만 평을 여기다가 하게 됐죠. 결국에 염전 수익은 뚝 떨어지고 태양광 수익이 약간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결국에 가서 보니까 2017년도에 천일염 산지 가격이 20kg당 이게 조금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 10배. 그래서 2017년도 2,883원이었던 것이 23년 6월에 이 소금값이 23,500원으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주민들은 계속해서 염전 농사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 태양광을 했는데 이 태양광에서 보니까 변전소, 송전, 선로의 유해성, 주민 건강의 유해성, 소금 생산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줬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전자파 발상으로 인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준보다 고압선을 낮게 해가지고 매설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그런 그 전자파로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신안군 전역은 갯벌 보호 지역이에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구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이제 파괴돼서 유네스코 신안의 파도의 생물권 보존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2023년 7월 23일 날 전남 신안군 비금도 내에 대동염전, 이게 문화재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1948년도에 문화재였던 여기가 지금 전체 크기의 5분의 1로 줄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파괴를 시킨 분이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문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주도한 이유는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태양광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다가 다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양광 산업이 한국에도 하나 큐셀이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인 폴리실리콘, 양곳, 웨이퍼, 셀, 모듈, 이 모든 단계를 중국 기업이 다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은 한화, 큐셀 등 일부 대기업이 선방하고 있을 뿐이지 중소제조사들은 중국에 밀려서 다 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의 태양광 역시 중국산 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 태양광 부품의 중국산 비중이 이 중국산이 60~70%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 지원을 중국에다가 다 몰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친중이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핑계로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국내 토지를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 신안군에 11만 평 규모의 토지를 이 중국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금약그룹이라고 하는 김춘학 회장이 조선족이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등 16개 지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김 회장이 조선족 최고의 자산가 3천억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조선족이 엄청나게 이런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입 건수가 7년 새 3배로 늘었어요. 2016년도에 보유 면적이 1609만 4천 평방미터였는데, 이 2023년 상반기에는 2081만 8,319 평방미터. 그러니까 이 엄청난 3배가 증가한 것이죠. 이게 중국 국내 부동산 매입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태양광 산업으로 인해서 친환경이 아닌가라는 걸 왜 볼 수 있냐면, 태양광이 뭐 친환경이다,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우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에서 21년까지 4조 원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3.8%밖에 안 돼요. 발전량의 3.8%. 원자력은 27.4%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 소재가 다 국산화율이 낮아지고 다 중국 기업만 높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산림 벌목, 폐패널, 재활용 저하로 인한 중금속 오염, 패널 세척에 따른 환경 오염, 이게 새똥으로 다 덮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토사 유출, 연간 이게 쓰는 게 336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좌파 카르텔로 위해서 이런 조합을 만들고 이런 걸 했으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 지형과 기후 자체가 태양광을 확대하기 어렵고, 이게 바다 새들이 똥을 싸놔가지고 이게 태양이 반열이 안 돼요. 이것을 갖다가 토사가 일어나죠. 세척하는데 이 세척하는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으니까 이 오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신안군의 해상풍력발전소도 이게 48조 5천억이 들어간 건데, 이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경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 풍력발전 대표적 예산 낭비의 정책이다,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안의 바닷바람 풍력발전에 비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고요. 풍력은 간헐적이라도 변동성이 커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백업 발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걸 LNG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풍력 발전은 덴마크와 같지 않고, 이거는 전력 이렇게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건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풍력, 태양광도 중국 기업이 다 잠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건 우리 뉴스에 많이 접했던 거죠. 문 부정선거 최종 완결판. 울산시장 부정선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다. 그래서 선거 유세 때 한 말이잖아요.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벌린 부정선거의 종합판이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다가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자기 친구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 가서 이게 당시에 김기현이를 거짓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이 낙선되게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느냐. 그래서 누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느냐. 이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송병기, 그 다음에 문혜주, 백원우, 박영철, 황운하 이런 사람들에서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그리고 거짓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친구를 당선시킨 일이 있죠. 어때 선거에 개입했냐.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송초로 여기서 대통령 친구라로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보십시오. 임동호를 경선 포기하고 신규명도 경선 포기하게 하고 청와대 지시잖아요. 그래서 회의하죠.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거기다 끼어서 이제 신재모 병원 공약을 하게 하고 공공병원을 공약시켜서 결국에 가서는 송초로 공약 띄우기를 해서 김기현이는 낙선시키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자기 친구가 송초로가 당선되게 되는 그런 비리죠.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고인 15명, 1심만 3년 10개월 걸렸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1심 선거 결과가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 노릇을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체적 반민주적 선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이걸 확인해서 감옥이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게 아니거든요. 그 송초로 전 울산시장은 징역 3년 받았고 이게 아직 판결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문재인은 특검하고도 남다.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모든 옷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없이 관광지를 갔다든지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특검해야 될 건 안 하고 말이죠. 이 이상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그 대통령 되기 전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문재인도 이거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분명하게 나라의 잘못된 건 정리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부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